여기는 작업실입니다. 제 작업실이고요.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자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공간이고요. 네, 재입사를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많은 일들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재입사를 했다 보니까 주로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은 회사에서 있고 여기에는 아주 한정된 시간만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이제 오전에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와서 여기를 관리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 행사 같은 게 열리면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작업실은 총 2층짜리 건물인데 엄청난 건물은 아니고 되게 작은데 2층짜리 건물이에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1층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있고 저는 2층에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웹툰을 보고 있었어요. 헤헷.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은 각도가 마음에 들어서 찍어봤어요. 무슨 얘기하지? 무슨 얘기 하고 싶은데? 모르겠네. 무슨 얘기하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다시 켜보겠습니다. 빠롱.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영상을 켜봤기 때문에. 근데 제 유튜브 영상을 다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작업실에서 만났어요. 조용히 해봐. 얼마 전에 작업실에 행사에 오셔가지고 대화도 나눴었는데 그분이 말 안 하는 거 1시간짜리씩 올리지 말고 말을 많이 해달래요.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찍은 거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배경, 이 벽 마음에 들고 그래서 찍은 거라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구독자가 50명이 넘으면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아직 44명이라서 6명이 더 오시면 라이브를 하면서 약간 Work with me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구분들한테 저를 팔로우하라고, 구독하라고 종용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진짜로 할 말이 없으니까 영상을 끄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실에서 좀 집중이 잘 되길래 하룻밤을 지샜고요. 지금은 새로 다니는, 지금 재입사한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일이 이렇게 뭐 포장하는 게 제 주 업무인 건 아닌데 이것도 좀 저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 회사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안에 10개씩 넣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그거 세느라 말을 지금처럼 띄엄띄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띄엄띄엄 말한 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서 편집하는 것을 안 할 예정이라
답답하실 수도 있다. 어쨌든 얘기를 해보자면 이 회사는 저의 첫 번째 회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알바도 많이 해봤고 풀타임 근무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생각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둘, 셋, 넷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라고 생각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배운 것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던 책임감도 사실 회사랑은 굉장히 달랐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회사라고 하면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나, 둘 클래스 101이에요. 클래스 101은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거기서 수강을 뭔가 배워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클래스 101에서 저는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2018년에 입사했어요. 그때가 클래스 101 인원이 한 20명 있었나 싶거든요. 굉장히 초창기 때 입사를 한 거죠. 제가 무슨 입사를 할 때쯤에 저는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직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계속 이제 학교 졸업 후에 원래는 작가로 먹고 살고 싶었는데 글을 안 썼고 게으르게도 그리고 이제 열심히 돈 모아서 남미 여행을 갔어요. 남미 여행을 6개월 갔다 왔는데 그 6개월 남미 여행을 준비한다고 한 2년 정도를 알바하면서 돈만 모았고 계속 유예를 한 거죠. 한 사람 몫의 인간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나는 남미 여행 준비 중이야 이러면서 유예를 하고 남미 여행 하면서 유예를 하고 사실 남미 여행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지금까지도 저의 큰 자산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남미 여행 갔다 온 거 후회한다거나 그게 별로였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제 속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유예였다, 회피였다. 그래서 여행 6개월 동안 하면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아, 내가 이렇게 끝내주는 여행을 해서 여행 작가로 먹고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또 그 여행에 미치다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서 해외여행 붐처럼 불면서 여행기로 유명해지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아, 나도 저 길을 걷는 거야. 여행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저는 생각보다 유명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가 끝내주는 여행을 했으니까 내 여행기를 출판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타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독립 출판을 했어요. 제 여행기를 남기고 싶어서. 그 독립 출판을 하면서도 좋아, 내가 독립 출판을 했으니까 이제 끝내주게 유명해지겠지?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진짜 쉽게만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남미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알바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한테 커리어라고 할 만한, 직업이라고 할 만한 일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들어갈 만한 회사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남들이 하는 것처럼 번듯한 취준을 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럴 자신도 없었고 이제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가 28살이었으니까 2018년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취업시장에서 나를 이제 높게 평가할 만한 무언가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도 회사가 아직 뭔가가 없는 대를 지원해야 나를 뽑아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지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트업 채용 공고를 모아서 볼 수 있는 로켓펀치에 들어가서 공고를 보기 시작했죠. 근데 대부분의 공고들이 그냥 평이하게 지나갔어요, 제 눈에는. 그러다가 딱 한 팀의 공고가 약간 새끼들 약간 시선이 가고 나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재미있어 보이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클래스 101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이었고 되게 그때는 온라인 클래스라는 개념 자체가 엄청 생소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나 비전 같은 게 전혀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뽑고 있는 직무 자체도 그 온라인 클래스를 이제 기획하고 크리에이터를 영업하는 역할이었는데 뭐야 내가 너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클래스 메이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이거 어디까지 길게 말해야 되지? 저 밤새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넘겨가면서 들으세요. 그 지원을 할 때 또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그 이력서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 윅스 이런 걸로 웹빌더 이런 걸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 사이트 안에 일단 나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나의 이력 소개 이력이야 봐야 별게 없었죠. 막 남미여행 기록 이런 거 쓰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의 그 형태를 좀 확인하고 그거랑 유사한 형태로 제가 생각한 온라인 클래스를 기획을 해서 가상의 클래스죠. 그 가상의 클래스를 기획을 해서 그거 이제 준비물도 이런 거 구성하고 가격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제 가상의 클래스들을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이력서 사이트에 포트폴리오처럼 넣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주소만 딱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도 보고 하고 이제 뽑혀서 다니게 됐죠. 후문으로는 제가 그렇게 한 뒤로 저 클래스 101에서 저랑 같은 직무의 인원을 뽑는 전형에 과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가상의 클래스를 기획해보는. 그때 생각하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때의 결과물을 다시 보면은 되게 조악하고 되게 어린애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내가 기획할 수 있는 가상의 클래스를 제시하겠다. 그걸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겠다 라고 생각한 게 되게 잘한 그걸 홈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서 보낸 게 아주 번뜩이는 재치가 있지 않았나. 나를 뽑지 않고서는 못 빼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게 됐어요. 저는 어떤 회사도 다녀본 적 없는 어떤 경력도 없고 어떤 스킬도 없는 철부지 애였고요. 클래스 101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되게 둘 다 천둥벌거성이 같은 되게 날것의 회사와 날것의 직원이었고 막 처음 다닐 때 한 일주일 정도
저 제 노트북으로 일하다가 제 노트북이 진짜 꾸진 거거든요. 학생 때부터 쓰던 거. 그래서 너무 안 돌아가서 진짜 미안한데 내 노트북이 안 돌아간다. 혹시 컴퓨터 쓸 게 없냐? 이랬더니 컴퓨터가 없었냐? 라고 하면서 그때 사무실에 남아있는 저걸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장비가 지급되고 이게 약간 엉망진창이었죠? 근데 전 그게 재밌었어요. 그 꼭 회사라고 해서 모든 이게 막 체계가 엄청 잡혀있고 완벽하게 깔끔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곳이었고 동아리처럼 회사를 다닌다고 비판하는 시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엉망진창 얼렁뚱땅이었죠. 근데 전 그게 재밌었고요. 그러면서 클래스 101의 비전은 그거예요.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본인이 잘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수익을 통해서 월세 걱정 없이 생존 걱정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비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었고 정말 진실로 되게 재미있게 저를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다양한 작업물을 접하고 그걸 나의 기획력으로 잘 팔리는 컨텐츠로 만드는 일 자체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약간 특수를 타면서 급속도로 회사가 성장하기도 했고, 원래 처음에는 카테고리 구분 없이 모든 기획자가 모든 카테고리의 클래스를 기획했었는데 어떤 리드분이 오셔서 그거를 이제 바꾸면서 카테고리별로 클래스를 기획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리드분이 저한테 공예 카테고리를 맡게 해줬어요. 이제 그게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었죠. 저 너무 감사해요, 그분께. 저를 공예를 맡겨주신 게. 뭘 보고 저한테 공예를 맡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되게 신기해하세요. 뭔가 제가 이렇게까지 공예 착붙으로 재밌게 이렇게 막 공예를 하는 그런 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의 커리어를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예 카테고리를 맡게 됐고, 저 그전까지는 공예의 어떤 전문성이나 조예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공예 카테고리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 공예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잘 팔렸던 크리에이터 분이 클래스가 잘 팔려서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뭔가 그 준비물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든가 클래스의 어떤 수익 그 구조를 좀 잘못 설정하셔서 팔리면 팔릴수록 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제가 공예 카테고리를 맡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크리에이터의 고충을 들어보러 그분의 공방이 있는 경기도까지 가서 이야기를 들으러 갔어요.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분이 코바늘 크리에이터 하셨거든요. 코바늘 해보셨어요? 이라고 했는데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고, 사실 제가 뭐 엄청나게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부끄러움이 조금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공예 카테고리 담당이라고 하는데 코바늘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해보세요. 해보시면 더 잘 어떤 점이 어렵고 어떤 게 아쉬운지 아시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코바늘 그분의 클래스의 준비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획하는 내용이 코바늘 인형 클래스였고, 인형을 한 15개? 진짜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였어서 키트만 해도 실 몇십 개 해가지고 막 부자재, 솜 해가지고 키트가 이만했거든요. 그걸 이렇게 꺼내서 가져가세요 임대님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받았어요.
받아서 경기도에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그 택시 안에서 이만한 키트를 안고 가면서 안 그래도 바쁜데 진짜 맨날 야근하고 그랬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걸 언제 하나. 근데 크리에이터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봤어요 라는 것도 이제 후기도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처음엔 솔직히 싫었어요. 죄송해요 시은맘님. 사실 처음엔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 해야 되니까 저희 클래스를 들으면서 코바늘을 시작했죠. 처음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반에 던지고 막 화면 속에서는 막 너무 예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한 건 막 쪼글쪼글 막 이러니까 막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이제 성격 파탄자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뜨개를 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데 뜨개가 갑자기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무엇도 나를 멈추지 못해. 막 새벽 3, 4시까지 계속 미친듯이 뜨는 거예요. 어디든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귤을 하나 완성했다. 귤 모양 뜨개를 완성했다. 그럼 이제 그 성취감에 돌아버려서 둘, 셋 미친듯이 귤 막 농장 짓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뜨개를 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친듯이 뜨개를 하고 코바늘을 좀 익혀가고 이러던 때였는데 또 다른 코바늘 크리에이터 분의 클래스를 기획하게 되어서 그분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작가님들이 이렇게 커리큘럼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네 했거든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잘 했겠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그분의 커리큘럼에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순서를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제가 지금 코바늘을 배우고 있는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안을 드리니까 그분이 앤디님 말이 맞아요. 제가 작가님들은 그 초보자였던 적이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고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내가 코바늘을 할 줄 아니까 코바늘 클래스를 더 잘 기획할 수 있구나. 그럼 너무 당연한 거지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뒤로 내가 공예 클래스를 더 잘 기획하려면 난 공예를 열심히 들어야겠다.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 이제 자수 클래스를 만약에 기획하게 돼. 그러면은 그 당시 클래스 101에 있던 자수 클래스를 하나 사요. 제 돈으로. 그래서 열심히 들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작가님하고 의견 교환하면서 막 클래스를 기획했어요. 당연히 저도 재밌고 작가님도 즐겁고 클래스도 잘 기획될 수밖에 없죠. 되게 재밌게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제 돈으로 클래스를 사니까 그 당시에 그 클래스 101 내부에 개밥 먹기라는 그 복지가 생겼어요. 개밥 먹기는 뭐냐면 IT 회사에서 직원들이 본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걸 개밥 먹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01도 클래스 101의 클래스를 수강하게 해주는 그 복지를 개밥 먹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도 사서 수강하는 바람에 개밥을 셀프로 차려 먹는 바람에 개밥 먹기 복지가 생겼다. 저 오피셜로 제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예 클래스 진짜 재밌게 기획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저도 점점 애초에 제가 좀 손재주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다양한 공예 분야를 이제 전문성을 키운 상태에서 기획을 하니까 더 재밌고 더 잘 되고 저도 여러 공예 분야를 섭렵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경지에 다다랐냐면 제가 기획을 하면서 이거 내가 개밥 먹기로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옷 런칭을 준비한 클래스는 대박이 나요. 데이터보다 더 정확한 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들면서 약간 내가 만들긴 했지만 이거는 내가 수강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대박까지는 안 나요. 그런 놀라운 감까지 갖게 되고 공예 시장과 공예가 공예 작품에 대한 정말 큰 전문성과 애정을 갖게 된 거죠. 저 진짜 정말 그렇게 된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재미있게 다니다가 그러니 많이 성장을 했고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가 맡은 역할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고 크런의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면을 보이거나 아니면 제가 크런에 좀 아쉽게 실망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행복하게 일할 순 없겠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일할 순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순간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퇴사를 했죠. 근데 퇴사를 하고 그때가 2022년 8월이었거든요. 한승연의 2가 한창 하던 때였어요. 한승연의 2 하면 뭡니까? 그 혜은 씨가 나와서 그 장기 연애 이후에 그런 후유증을 보여주면서 막 엄청 우시잖아요. 그걸로 화제가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퇴사하고 이제 이직할 곳을 결정하고 퇴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놀았는데 황승연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 제가 뭘 떠올렸냐면 좀 장기 연애한 역사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뭘 떠올리면서 울었냐? 클래스 101을 떠올리면서 되게 장기 연애한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약간 그때 너와 나 모두 부족했고 우리 서로 되게 엄청난 애정을 갖고 함께 커온 뭔가가 있는데 어딘가 변해버렸고 예전 같지 않게 서로를 대하고 말하면서도 너무 웃겨. 왜 그렇게 됐을까? 아쉽고 속상하다 이러면서 막 엄청 울고 이런 내가 변태같이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다녔을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녔을 때 클래스 101은 저의 삶의 거의 전부였어요. 가족 빼고 저의 모든 삶이 클래스 101이었어요. 진짜 그때는 사택을 복지로 제공해 줄 때였어서 내가 사는 집도 크런이야, 직장 크런이야, 내 모든 친구들 크런이야. 저는 학창시절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인간관계를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학창시절 친구 거의 없는데 클래스 101 친구들은 정말 친구처럼 그 비판받는 얘기처럼 동아리처럼 지내다 보니까 정말 친구처럼 지냈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뭔가 되게 절친한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클래스 101에서 만난 친구들이기도 하고 저의 모든 삶이 크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퇴사하고 나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퇴사하고 지금은 이제 2년이 지난 상태고 사실 원래는 퇴사하고 제가 회사 밖에서 저만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서 그걸로 공예 시장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공예 가들을 위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좀 제가 게을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를 했고 뭐 공예가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여기 이 공간도 사실은 공예가 분들과 뭔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공예가 분들이 접하기 좋은 입지에 구한 것도 있고요. 여기 공간 모르시죠? 유튜브 분들은 LMP 작업실이라고 LMP 작업실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이자 여러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에요. 이것도 공예가 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만든 곳이죠. 그렇게 지냈어요. 퇴사하고 2년을 공예가 분들과 계속 뭔가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제가 바로 어떤 수익
밖으로 나오는 것은 2년 동안 아쉽게도 없었고, 그래서 저의 어떤 생활비라든가 더 이상 저한테 시간과 여유를 투자해 줄 수 없겠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됐고요. 그때쯤에 좀 다른 어떤 곳에 단시간으로 하루에 4시간만 거기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 내 것을 하는 그런 계약으로 일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 시기에 제가 되게 못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곳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내가 생활비가 걱정이었는데 월급이 해결이 됐고, 월급으로 생활비가 해결이 됐고, 클래스 101에 다닐 때는 내가 너무 회사에 헌신하고 막 모든 걸 바쳐서 다니느라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헌신짝된 느낌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무슨 어딘가 회사를 가게 된다면 그러지는 말아보자. 너무 헌신하고 너무 회사를 미친듯이 사랑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회사를 사랑하면서 다녀보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저 자체가 뭔가 어딘가를 다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게 정말로 진짜 알바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시급만 받고 하는, 나한테 책임감이 아무것도 없는 알바가 아닌 이상 저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그 단시간으로 다니게 된 회사에 몰입도 못하고 그 고용주분이 원하셨던 만큼의 어떤 헌신도 못하고 되게 그냥 아쉬운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논의 끝에 거기서도 퇴사를 하기로 했고, 사실 퇴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생활비를 벌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또 마침 클래스 101이 다시 연락을 준 거예요. 클래스 101이 이제 제가 퇴사하게 되었던 어떤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 클래스 101 내부적으로도 문제로 느끼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게 있다, 니즈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좀 더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예 분야를 맡아줄 베이가 필요하다 라는 제안을 줬는데, 사실 제가 클래스 101을 퇴사할 때 어떤 받았던 충격이라든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안을 처음부터 바로 승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팅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고, 또 클래스 101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줬고, 그러면서 약속했던 대로 이렇게 진짜 변화할 예정이고 변화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클래스 101에서 하면 되겠다 라는 확신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제가 회사 밖에서 공예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서 공예 시장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공예 플랫폼의 무언가. 근데 그것이 진짜 클래스 101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성이랑 똑같다고, 그냥 너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면 된다. 회사의 인프라 안에서 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좀 더 든든하게 시작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내가 회사 밖에서 정말 0에서 시작해서 하는 걸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게 느껴졌기도 했고, 여러모로 확신이 들어서 다시 클래스 101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길죠? 근데 아직도 저는 목마르거든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서
다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더 하고 싶은 얘기, 이 클래스 101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브런치에 쓸 예정이에요. 되게 재밌는 형식을 생각한 게 있어서 그 형식으로 브런치에 쓸 거라서 뭐 관심 있으시면 봐주세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래스 101에서 공예 분야를 맡는 사람으로서 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전략 짜고 있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래스 101은 굉장히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갔으니까. 공예 크리에이터 분들의 다양한 컨텐츠를 아주 그냥 재미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갔으니까. 한국에서 공예를 그렇게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키트 같은 걸 만들기로 했어가지고 그 키트 만들고 있어요. 그거 영상 찍다가 생각이 나서 30분간 제가 떠들었네요. 헤헤헤. 편집 안 하고 올릴 거기 때문에 다 봐주면 좋겠는데 다 봐주세요. 감사해요. 꺼야지.